오늘은 시장이 조금 패턴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잠깐 마이크를 켰는데요. 아직 장은 1시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3시 58분인데, 미국 장이 굉장히 세게 빠졌거든요. 얘가 캔들 차트로 보면 여기서 한 5일간? 예, 영업일 하나 둘 셋 넷 4일이네요. 4일간 반등을 보였다가 하루 만에 그 반등치를 거의 다 반납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늘 가장 주된 이유는 뉴스 보도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빨리 빠졌는데 경제적 데이터들이 모두 다 심리 이슈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발표한 거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기대치가 49.0이었거든요. 전월에 49.3이었고 오늘 43.4로,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전월에 48.5고 이제 48.8로 살짝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46.8로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신규 주문, ISM 제조업 지수 안에 있는 신규 주문에 대한 설문도 보시면 49.3에서 47.4로 뚝 떨어졌어요. 49로 살짝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지표는 아예 43.4로 쭉 빠졌거든요. 뭐 제조업이 안 좋은 건, 그리고 제조업에서 그 매니팩처링 쪽에 고용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보면 이게 지금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GDP 성장률 2분기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GDP 성장률 예측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예측치이고 현재 트렌드의 움직임을 계속 반영하게 돼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면 이 트렌드는 계속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온 것 중에, 어제 나온 것 중에 이 ADP가 이거 그 급여명세서 처리하는 회사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민간 고용 전월 대비 증감률이 기대치보다 14만 7천보다 적은 12만 2천이 나와서 요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주식시장이 튀었거든요. 왜 튀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면, 오늘 발표난 것 중에 지표 중에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이거 걔가 기대치가 23만 6천이었는데 24만 9천으로 좀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엄청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전에는 그 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해 왔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큰 폭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제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부정적으로 반응할지는 이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걸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시그널의 시작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연준 그거 패드워치 한번 볼까요? 9월 달에 이제 9월 18일 날 기준금리 통화정책 관련된 회의가 있는데, 80%가 0.25% 내릴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들어서는 0.1 또 내릴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들어서는 또 내릴 거라고, 지금 연속 9월, 11월, 12월 날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반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락 반응이. 그래서 얘가 지금 3% 가까이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이걸 막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관점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주식이 조정을 세게 받으면 이제 9월 11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조정받고, 그래서 그 얘기 드렸죠. 거기서 세게 받으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때 실제로 반등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받쳐서 올라가다 보면 9월달 금리 내릴 때 조정받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9월달 금리 내리기 전까지 조정을 받을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이게 빠질 때 작년 그 7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석 달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석 달 정도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스타트 된 게 7월 16일부터 스타트하면서 빠졌는데 한 달 반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해서 놨는데 여기 있는 검은색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늘색, 요게 그 일본 엔화 환율 그러니까 달러하고 엔화 환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 게 이게 달러하고 원화 환율이거든요. 근데 패턴을 잘 보면 이게 비슷하게 이 달러 인덱스하고 강도는 다르지만 움직이고 있다가 이게 6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서 약세를 계속 보였거든요. 우리는 추세적으로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이때 이제 첫 번째가 일본 연금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더 내렸는데, 오늘 동향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고, 일본 엔화는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본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거고, 물론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추가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이 엔화가 밀려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전부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자금 포트폴리오를 달러를 줄이고 엔화를 늘린다 그러면 달러는 시장에서 매도될 거고 엔화의 매입이 세지겠죠. 그 다음에 BOJ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엔화에 대한 강세 쪽으로 떠받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엔화 수협 달러 수합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는 게 아니고 내려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IMF 사태도 있고 난리인데 오늘 또 하나가 또 떴는데 이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네이트고 서울신문이 원문이네요. 7월 31일 날 올린 거고, 기사를 올리신 분은 박상현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바보사랑 운영자 파산 신청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심씨 횡령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씨도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초 한 마켓에서 상품 5만 개를 샘플로 잡고 제로 마진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시작했는데 사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매출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게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뭔가 자금을 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위메프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팀원 요쪽이 지금 자금 순환이 안 돼서 이 현상, 물론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 자금 순환이 안 돼서 급격하게 상황이 바뀐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테무나 알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를 구매하는데 텔리하고 테무하고 알리 쪽에서 대규모로 쭉 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 2위를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취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알겠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 제로 마진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내수 위축이 상당히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는 사실 수출은 좋은데 내수 쪽으로는 살아나는 것 같은 부분이 없잖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위축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별 주식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혹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JP모건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을 편입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 얘기하다 말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환율은 우리나라가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세게 이렇게 일본처럼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거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매입은 추세적으로 지속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상황을 봐서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건, 그리고 엔화가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강세가 떨어지는 강도가 계속 있을 거냐, 그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약발 2개 먹으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정 부분에서 걸릴 거예요. 그게 언제 걸릴지는 좀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금입니다. 금. 여기 있는 연두색이 이게 TLT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장기 채권, 20년 이상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ETF거든요. TLT하고 SPTL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TLT인데, 이 패턴을 보면, 자 보시면 이 금 노란 거하고 연두색 요거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22년도 3월부터입니다. 보시면 추세적으로 같이 내려오죠, 가격이. 그랬다가 올라갔는데 2023년도 2월 달 이후를 보면 살짝 금값이 더 올라가고 얘는 궤도를 옆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요걸 제외하고 나면 2023년도 10월까지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2022년도보다. 이후에. 그러다가 이게 또다시 이제 2024년도까지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러다가 상황이 좀 이탈합니다. 어디서 이탈하냐면 여기 보면 올 3월 달부터 금값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죠, 장기 채권이. 근데 최근 보시면 4월 25일부터 패턴이 지금 16주가 올라오고 있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금값도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진 않고 약간씩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상당히 조금씩 높아졌으니까. 중요한 건 강도예요, 강도. 보시면, 자, 이게 둘 다 왼쪽 추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요 패턴 상황에서 여기서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맞춰볼까요? 여기 같이 맞았죠.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패턴인데, 얘가 여기 연두색 있죠, 이거 연두색. 이 연두색 요게 지금 이거 올라가는 개념이고, 위로.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요게 금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금 올라가는 패턴, 제로점을 기준으로 금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 국채 올라가는 패턴이 금 올라가는 패턴보다 높아요, 상승률이.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안전자산이라고 선호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채하고 금하고 2개 중에 겨룰 수 있겠죠. 그런데 국채를 들고 있는 게 낫겠냐, 금을 들고 있는 게 낫겠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입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었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한 가지 고용이 위축되면 급여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해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굳이 구직을 하는데 급여를 높여서 구직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론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뭔가 또 한판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또 난리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하면서 준동이 아주 쑥대밭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원자재 동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유가 급락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개 다 그렇게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원자재 가격 보면 이게 한 6개월치 보면 이게 유가거든요. 유가가 지금 미친 듯이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 살짝 반등했다 또 밀리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얘가 구리거든요. 구리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국에서 고민할 필요가, 지금 글로벌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을 밑으로 짓누르는 인플레인가요? 채권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한다 해서 국채를 시장에다 집중적으로 끄집어내서 매도를 던지게 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미국의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그런 공급에 플러스 반대되는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오늘 채권 수익률이 쭉 빠졌거든요. 오늘 채권 수익률이 3%나 빠져서 지금 4% 깼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미친 듯이 계속 내려가진 않고 얘가 다시 반등할 겁니다. 반등할 건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반등할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최초로 4%가 깨지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깨졌거든요. 최근에 깨진 강도가. 지금 반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하튼 그래서 트렌드를 놓고 오면 금 가격도 힘을 잃어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경기 수축에 빠지면 금도 일정 부분
안전자산의 그 선호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값이,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면서 또 금에 대한 그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금의 그 교환 가치만 가지고 있는 금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순환 가치가, 그러니까 금의 사이클이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2,500달러 정도가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2,500달러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중요한 건 이 금가격이 추세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올 건데, 그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게 과거치하고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면 한 2,500달러 정도로 된다는 뜻이고, 그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으로 넘기는, 어쩌면 좀 주식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됐던 최초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동영상을 올린 거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수강생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받고 반등하고 나면 이게 반등이 마지막 반등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고,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고 안전자산 쪽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쪽의 뉘앙스, 위험자산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위험자산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조정시 매수하고 반등시 매도하는 배틀을 짧게 잡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일단 패턴 자체는 이 주식시장이 그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 반응은 이전에 보였던 금리가 낮은,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낮은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가를 올리게 만드는 연준 푸시죠. 그런 패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원래 일어나고 있는 정상 패턴, 경기가 수축할 거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패턴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틀 만에 제가 녹화를 했나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때문에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